저는 덕망 높은 사대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려서부터 유명한 스승 밑에서 좋은 교육을 받으며 자랐지요. 여기서 말하는 좋은 스승이란 제 아비를 뜻합니다. 제 아비는 임금님을 아주 가까이서 모시는 영의정이었습니다. 제 가문은 할아버지 시절부터 영의정만 지는 뼈대 있는 역사를 자랑했지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런 제 아비를 존경했습니다. 아비는 술과 여인을 멀리했고 오로지 학문과 이 나라의 백성만을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할아버지께서도 똑같이 영의정을 지내셨으나 워낙 첩을 많이 두셨기에 제외했습니다. 어쨌건 저는 아버지와 할아버지를 따라 영의정이 되는 게 목표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성균관 유생이었던 제게 동무들이 다가왔는데 그중 한 명이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자네? 기방에 가본 적이 있는가? 없는데 그건 대체 왜 묻는 것인가? 나와 함께 오늘 밤 기방에 가보지 않겠는가? 동무들이 말이네. 기방에 가보고 싶다고 마구 졸라서 말이야. 자네도 우리와 함께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저는 기분이 불쾌했습니다. 유생들이란 작자가 학문을 연구하기는커녕 기방만 거들먹거리며 실룩댔으니 말입니다. 어쨌건 성균관에 속해 있으면 학문이 먼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나라의 근간이지 않던가. 어찌 유생이 더러운 기방에 출입할 수 있단 말인가? 나는 괜찮으니 가려거든 자네들끼리 가세나. 오늘 들은 말은 못 들은 것으로 하겠네. 그들과 대화를 끝낸 저는 허탈함과 회의감에 빠져들었습니다.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나치게 고지식하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제 아비에게 어려서부터 이리 배웠습니다. 선비에게는 학문이 중요하고 나쁜 걸 접하고 살면 절대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저는 선비가 되기 전 유생 시절부터 올바름만 실천하고 싶었습니다. 어쨌건 저는 제가 존경하는 제 아비처럼 되고 싶었지요. 성균관에서 기숙 생활을 해왔던 저는 오늘만은 집으로 가고 싶었습니다. 함께 학문을 탐구하고 연구하던 유생들에게 크게 실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뜻이 맞는 아비와 대화하며 다시금 인생에 대한 확신을 얻고 싶었습니다. 오늘은 집에서 아비와 좋은 이야기를 나누며 하룻밤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면 허탈한 이 기분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습니다. 저는 하루 외박을 위한 승낙을 담당 스승으로부터 허락받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저는 대문 앞에 선체로 머슴을 부르려고 했습니다. 저희 가문은 노비를 두지 않았습니다. 아비가 사람은 평등하다는 사상을 내세우셨기에 머슴을 두고서 그들을 부렸지요. 어쨌건 누군가는 대문을 열어줘야 했기에 저는 머슴을 부르려고 했는 공교롭게도 대문이 살짝 열려 있더군요. 그것도 야심한 시각에 굳게 닫힌 게 아니었었습니다. 저는 의아스러웠습니다. 이상함을 느낀 저는 마당으로 들어서 머슴들만 불렀습니다. 아무도 없느냐? 머슴들은 이름을 불러도 아무도 나오지 않더군요. 어머니께서는 저번 주에 친정에 다녀오시겠다며 집을 나섰기에 부재 중이셨습니다. 이번 주가 외할아버지, 외할머니의 기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가 나오지 않는 건 이해가 되었어도 머슴들이 없다는 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궁금증 가득한 얼굴을 한 채 아비가 계시는 본체로 향했습니다. 저는 처소 안으로 들어가 문안 인사를 드리려는데 그곳에서 여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생 처음 들어보는 낯선 여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저도 모르게 숨죽인 채 처소 앞대청에 서서 귀를 집중했습니다. 처소 안에서는 아비와 낯선 여인의 대화 소리가 들려오더군요. 대감? 어찌 이리도 가슴팍이 넓고 단단하십니까? 소녀 대감의 품에 안긴 채 영원히 잠들고 싶사옵니다. 허, 참으로 요망한 년이로구나. 너는 어찌 이리 사내가 좋아하는 말만 해댈 수 있단 말이냐? 제 진심이옵니다. 영의정 대감께 어찌 거짓을 아뢰겠습니까? 그래, 그래. 그러면 한 번만 더 품어보자꾸나. 아니 되옵니다.
아니다. 너는 할 수 있느니라. 고년 내숭이 참으로 마음에 드는구나. 부끄럽사옵니다. 저는 생생하게 들려오는 아버지와 낯선 여인의 대화를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처소 앞을 향해 까치발로 다가간 후 살짝 문을 열었습니다. 제 시선에 들어온 풍경은 그야말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비가 낯선 여인은 제 상상 그대로였습니다. 세상에 제 아비가 누구였던가요? 한나라의 재상이었으며 모두의 존경을 받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저리 여인의 속껍질에 환장한 표정으로 있다니 가관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늦은 새벽이 되어서야 낯선 여인은 이 집을 나섰습니다. 대청에 놓인 병풍에 몸을 숨겨두었던 저는 낯선 여인의 뒤를 급히 쫓았습니다. 그 여인의 뒤를 뒤쫓으며 따라간 곳은 한양에서 잘 나간다는 어느 기방 앞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천박하기 짝이 없는 기생이었지요. 저는 저 여인이 들어간 기방으로 낯선 발길을 들였습니다. 그러자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여인이 제게 다가와 대뜸 이러는 겁니다. 어서 오십시오. 찾으시는 분이라도 계십니까? 안으로 들어온 저는 그 여인이 어디로 갔는지 주변만 둘러보며 얼씬댔습니다. 발걸음이 어찌나 빠르던지 찾아봐도 그 여인은 보이지 않더군요. 저는 하는 수 없이 이리 물었습니다. 방금 이곳으로 들어온 여인을 찾고 있다. 화장이 진하고 입고 있던 옷은 양반에 내가 봐도 지나치게 화려했다네. 그녀와 잠시라도 좋으니 얘기할 수 있겠는가? 기생 나이를 찾으시나 봅니다. 나이? 그 여자 이름이 나이던가? 예, 저희 기방에서 그 미모가 알아주기로 유명하지요. 나이를 찾는 이가 어찌나 많은지 모를 지경입니다. 그러한가? 출입구에 매화가 그려진 술방에 들어가 계시면 술상과 함께 나이 기녀가 곧장 입실할 것이옵니다. 저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걷다가 그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술방 구석에 앉으니 이후 술상이 들어왔고 그 여인도 들어왔지요. 얼굴을 유심히 바라보니 그 여인이 맞았습니다. 저를 찾으셨다지요? 오늘 보니 낯선 얼굴이신데 기방은 처음이십니까? 저는 그 여자 얼굴과 몸을 매서운 눈빛으로 유심히 살폈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좋기에 아비가 영혼을 빼앗겼는지 궁금했습니다. 이곳은 처음입니다. 어머, 그렇군요. 그럼 소녀가 잘 모셔야겠습니다. 딱 보아니 보통 가문은 아니신 것 같습니다. 저는 목소리에 힘을 주며 이리 말했습니다. 아니요, 저를 잘 모실 필요는 없습니다. 또한 저는 평범한 가문의 자제일 뿐입니다. 나이가 의아스럽다는 얼굴로 물었습니다. 그럼 이곳에 온 목적이 무엇이십니까? 내가 오늘 이곳에 와 그대를 찾은 건 그대에게 한 가지를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대뜸 나이 앞으로 건너가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가까이서 유심히 훑어보았지요. 그러자 나이가 피식 웃더니 대뜸 자기 저고리 끈을 잡아당기는 겁니다.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참으로 성격 하나는 급하십니다. 나이가 저고리 끈을 완전히 풀려는데 저는 그것을 말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굳이 저고리 너머에 뭐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없었지요. 내 아버지와 몸을 섞더니 이제는 나와 섞으려 하는 것이냐? 그녀는 여전히 알 수 없다는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의정 대감댁에서 내 아비와 불경스럽게도 몸을 섞지 않았더냐? 나는 영의정 대감의 외동아들이다. 나이는 목청을 높이던 제 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제 할 말만 내뱉었습니다. 어머, 영의정 대감님의 자제분이셨군요. 대감께 말씀은 익히 들었습니다. 내 아비와 그런 대화까지 나누는 사이였더냐? 대감께서 제게 별의별 얘기를 털어놓으십니다. 그거 아십니까? 여자는 위에도 귀가 있고 아래도 귀가 있다는 말씀을요. 저는 천박하고 경박스러운 나이의 입담에 짜증이 솟구쳤습니다. 듣고 싶지 않으니 됐고
내가 이곳에 온 용건만 말하겠다. 앞으로 다시는 내 아비와 만나지 말거라. 다시 우리 가문의 문턱을 넘는 일이 발생한다면 그때는 내년을 가만두지 않겠다. 저는 그렇게 제 할 말만 하고서 술방을 나섰습니다. 저는 광화문 일대와 도성 안을 방황하듯 걷다가 아침이 되어서야 성균관으로 복귀했습니다. 제 얼굴을 보던 영식이가 그러더군요. 참고로 영식이는 저와 함께 방을 쓰는 동무였습니다. 자네? 외출했다더니 간밤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는가? 그건 왜 묻는 것인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네.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영식이에게 일이 털어놓았습니다. 아무래도 이 묵직한 고민을 홀로 안고 끙끙대는 것보다 옆 사람과 함께 나누고 해결책을 찾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았습니다. 내 아비가 누구인지 자네도 알고는 있지? 이곳 조선에서 자네 아비를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영의정 대감이지 않던가? 학문의 조예가 깊고 백성을 식솔처럼 생각하시는 분 말일세. 그러니 임금님께서도 영의정 대감을 가장 으뜸으로 아끼는 것이겠지. 저는 한참을 멍웃대다가 영식이 얼굴을 보며 일이 털어놓았습니다. 그런 내 아비가 기생을 집으로 들였다네. 어찌나 좋아 죽던지 마치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아비가 아니었네. 영식이는 적잖게 놀랐다는 얼굴로 이리 물었지요. 그게 정말인가? 자네에게 들었으나 도저히 믿을 수가 없구먼. 저는 여전히 심란한 얼굴로 제 고민 털어놓기를 침착하게 이어갔습니다. 그러니 자네에게 묻고 싶네.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하겠는가? 내가 그 기생년에게는 따끔하게 경고하였으나 문제는 내 아비일세. 아비가 그녀를 찾는다면 소용없는 일이지 않은가? 듣고 보니 자네 말도 일리가 있어. 아비에게 이 같은 사실을 말하자니 자존심 상해 하실 것 같고 해서 지금 나의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라네. 영식이도 무슨 생각을 하는지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내 저를 보며 이리 털어놓더군요. 아무래도 이 문제는 시일을 두고 더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네. 지금 당장은 답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 우선 머리 아팠을 테니 눈 좀 붙이게. 잠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닌가? 알겠네. 우선 눈 좀 붙이겠네. 그렇게 사흘이 지났을까요? 성균관에 난리가 났습니다. 바로 임금님이 이곳에 오고 있다는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그것도 삼정승을 대동한 채 말입니다. 저와 이곳 유생들은 복장을 완벽하게 유지한 채 성균관으로 들어오는 어가를 반겼습니다. 임금께서는 이곳 박사들과 인사를 나누더니 곧장 유생들을 보며 격려를 보냈습니다. 그대들의 노고가 앞으로 조선의 미래이네. 그러니 지금이 힘들고 어려워도 학문에 열심히 정진해 주게. 모두는 이렇게 답한 채 묵례했습니다. 예, 주상전하. 임금이 저를 보더니 이리 말했습니다. 자네가 영의정 대감의 외동아들인가? 예, 그러하옵니다. 아비를 닮아 학문에 조예가 깊다고 들었다. 그대의 앞날을 기대하겠노라.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임금은 이곳 있던 유생 한 명 한 명을 격려한 채 떠나셨습니다. 영의정이었던 아버지와 임금님은 많은 대화를 나누며 이곳에서 발길을 떼셨지요. 그 모습을 보니 아버지라는 사람이 낯설기만 했습니다. 어쨌건 주변에 있던 유생들은 이런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저는 그런 그들의 시선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지요. 제 아비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알아도 과연 저를 부러워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심란한 상태로 성균관 뒤뜰만 어슬렁거리던 저를 보며 영식이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잠시 뒤뜰에 앉은 채 영식이와 대화를 나누었지요. 영식이는 저를 보며 이러더군요. 사대부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잘 모르겠네. 자네가 생각하는 사대부의 중요한 점은 무엇이던가? 영식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체면이네. 체면? 자네 고민을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았네. 이번 일을 끄집어낼지 아니면 모른 척 넘기는 게 좋을지 말일세. 그래서 자네가 내놓은 답은 무엇이었던가? 묻어두고 가는 것이 맞다고 보네. 그리 생각한 이유를 물어도 되겠는가?
입신양명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러니 더러운 건 봐도 모른 척 넘기시게. 그게 자네에게는 훨씬 이득이 될 것이네. 그리고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 않겠나? 또한 사내가 계집을 끼고 노는 게 뭐가 이상하단 말인가? 저는 영식이 말을 유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가 이곳 성균관에서는 가장 침착하고 생각이 깊기로 유명했지요. 자네 아비 또한 영의정이기 전에 사내일세. 자네가 모르는 게 하나 있는데 아버지도 사내라는 점이네. 듣고 보니 자네의 말이 맞는 것 같네. 묻어두고 간다면 모든 게 편하겠지. 문제는 내가 스스로와 타협이 가능할지 의문이란 점이네. 이리 생각하고 결심을 굳히니 심란했던 마음이 조금은 풀어지더군요. 그런데 문제가 터진 건 그날 밤이었습니다. 성균관 주변으로 숱한 방이 붙은 겁니다. 방의 내용을 살펴보니 기방에 출입한 제가 기녀 끼고서 밤새워 놀았다는 내용이었지요. 한편의 맹랑한 소설을 보는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힘들 정도로 방의 내용은 수위가 높았고 매우 야릇했습니다. 저는 누가 이런 허무맹랑한 말을 믿을까 여겼으나 사람들은 정말로 이를 믿었습니다. 영식이만이 유일하게 저를 믿어줄 뿐이었지요. 자네 괜찮은 것인가? 괜찮을 리가 있겠는가? 도대체 이게 누가 벌인 짓이란 말인가? 저는 머릿속에 어떠한 한 사람을 떠올리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미 말 속에는 엄청난 분노가 가득했지요. 누구긴 누구겠나? 그 기생년이겠지. 절대로 가만두지 않을 것이네. 영식이가 제 옷깃을 붙잡으며 우려스럽다는 목소리로 이리 말했습니다. 어쩌려고 그러나? 저는 저를 붙잡고 있던 영식이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쫓아가 요절을 낼 것이네. 감히 나를 욕보였으니 말이네. 저는 벽에 붙어있던 방 하나를 뜯어 이를 들고서 곧장 기방으로 향했습니다. 쉬지 않고 기방으로 달려온 저는 나이를 찾아 다짜고짜 꾸짖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와 만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이유로 이 같은 짓을 벌였더냐? 어찌 사람이 이리 잔인한 일을 벌일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올라오는 흥분을 도무지 가라앉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느닷없이 쫓아와 흥분하는 저를 보던 나이는 마냥 의아스러웠을 겁니다. 다짜고짜 이리 찾아와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이옵니까? 글을 읽을 수 있을 테니 한번 보거라. 내 입으로 2번 말하려니 참으로 민망하구나. 나이는 바닥에 떨어진 방을 집어들고서 쭉 읽어내려갔습니다. 그녀가 방을 읽어가는데 웃음을 터뜨리더군요. 그녀가 방을 보던 시선을 떼며 저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제가 아니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설픈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아니라는 증거가 있더냐? 그럼 저라고 생각하신 확신은 있으시오? 뭐라? 선비님께서는 오로지 정황만 가지고 저를 의심하신 게 아니십니까? 세상 어느 여인이 자신이 잠자리한 내용은 방을 붙여 떠벌리고 다니겠습니까? 여인을 몰라도 이리 모르시오. 딱 보아도 이건 사내가 벌인 일이 아닙니까? 사내의 시선으로 쓴 글이지요. 왜 일곱 같은지 저는 알겠는데요. 이 사내가 질투와 열등감이 가득하니까요. 곰곰이 생각해보니 일리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저는 고민했습니다. 이번 일을 벌인 자를 어디서 찾아야 하나 싶었지요. 그런데 이런 저를 보며 나이가 이렇게 말해오더군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찌 도와드립니까? 어떻게 말이냐? 필체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필체? 분명 주변 사람이 범인일 것이옵니다. 필체 하나만 가지고 주변인이라 단정 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다. 그럼 저와 내기 하나 하시겠습니까? 저는 내기에서 이길 자신이 있었습니다. 좋다. 그럼 내기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 방을 붙인 자는 선비님 주변인일 겁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는데 제 말이 맞는다면 저와 하룻밤 동침하셔야 할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릴. 하지만 솔직히 저는 이미 제가 이겼다고 확신했지요. 그래서 기녀 나이의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성균관으로 온 자는 제 주변 사람일 것이란 나이 말이 틀렸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성균관 유생들의 필체부터 꼼꼼하게 대조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날을 샜지요. 그러다가 소스라치게 놀란 부분을 잃은 아침이 되어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영식이의 필체가 방에 적힌 필체와 똑같다는 걸 말입니다. 저는 영식이가 쉬고 있던 숙소로 한 걸음에 찾아가 뜯긴 방을 보여주며 이리 말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설마 범인이 자네였던가? 처음에 발뺌하던 영식이도 제가 의구심을 거두지 않으니 결국에는 시인하더군요. 자네 말처럼 범인은 나네. 저는 이 같은 일을 벌인 이유가 듣고 싶었습니다. 참으로 이 상황이 안타까웠지요. 우린 동무가 아니던가. 대체 왜 그랬나? 자네가 부러웠네. 좋은 가문, 잘난 아비, 대대로 이어져 오는 뼈대 있는 역사. 그렇다고 이런 짓을 벌이면 되겠는가? 제가 언성을 높이며 훈계하니 영식이도 저를 보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태어나 그와 이렇게 싸운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생각해보게. 기방에 갔는데 세상에 그냥 나왔다는 게 말이 되는가? 오히려 자기를 포장하고 거짓말했던 이는 자네일세. 저는 더는 영식이와 어떠한 말도 주고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짓는 동무와 더는 무슨 말을 주고받을 수 있겠습니까? 심란했던 저는 그 길로 곧장 기방을 찾았습니다. 기방을 찾은 저는 나이를 보며 이리 말했지요. 결국 자네 말이 맞았네. 이런 짓을 벌인 자가 세상에 내 동무였더군. 이제 어찌하면 좋겠는가? 선비님 아버지께서도 예전에 이런 일로 저를 찾아오셨지요. 고민의 해결책이란 그저 책 속에서만 찾으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쨌건 내기에 지셨으니 저와 동침부터 하시지요. 그러면 신기하게도 해결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 알겠다. 농입니다, 농. 나리. 제가 아무리 닳고 단연이라지만 부자 사이를 오가겠습니까? 그런데 내 주변 사람이란 건 어떻게 알았는가? 저는 자식을 낳으면 학문에만 몰두하라 강요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고지식한 책 속에서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세상은 날로 빠르게 변하는데 말입니다. 세상에 출사하면 숱한 시기와 질투, 아부와 정치질이 난무합니다. 제가 봤던 세상은 말입니다.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 였습니다. 저는 나이 말을 듣고 보니 제가 너무 좁은 우물 속에서 살았다는 느낌을 받았지요. 왜 제 아비가 나이를 찾는지 이해되더군요. 후로 저는 아비를 이해하게 되었고 세상이란 애당초 것과 속이 다르다는 것까지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제 동무 영식이도 이해되고 기녀 나이도 이해되고 제 아비도 이해되었습니다. 역시 세상은 이해하면 사는 게 쉽고 이해하지 못하면 사는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러니 더는 순수하고 머저리처럼 살지 않을 생각입니다.